안녕하세요. 지난달에 원래 하기로 했었는데 이 코로나 관계로 2단계 이런 관계로다가 사회거리두기 운동을 해가지고 부득이 한 달을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게 됐는데 교재를 보게 되면 옛날에 비해서 교재가 좀 얇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렇지 그러는데 원래 강의를 하시기로 하신 오늘 강의하시는 분이 원고가 이 강의 준비는 됐는데 원고를 미처 오늘 12시 넘어서야 보냈기 때문에 이게 출력을 할 수가 없었어요, 시간이. 그래서 강의 끝나고 나서 필요하시다 그러면은 원고를 출력해서 우리 영업 담당자들을 통해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일강은 NRF2에 대한 것을 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제가 간암 환자인 것은 알고 계시죠? 예? 3년 전에 간암 환자로 판정을 받고 현재까지 잘 이렇게 관리를 하고 또 어제도 이제 임상통합암학회 임원회의가 있어서 갔더니 이제 거기는 전부 이제 암을 전문으로 이제 치료하시는 선생님들이 모여서 하시는 얘기가 이거 실제 사례를 좀 발표를 해주세요. 이렇게 내가 볼 때는 암 환자라기보다는 간이 건강한 사람 중에 표본처럼 얼굴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얼굴을 보면서도 느끼는 게 어떤 병색이 있거나 어떤 이런 느낌이 있는 얼굴은 아니고 색깔도 아닌 것 같아서 내가 정말 잘 관리를 하고 있구나 그랬는데 관리를 하게 된 동기가 이 NRF2 액티베이터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제가 이런 관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NRF2 액티베이터는 NRF2라는 거는 도대체 뭐냐? 많은 임상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그렇고 이렇게 연구를 하시는 선생님들도 그렇고 NRF2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학술적으로만 연구되어지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재료들이 이제 한약재 재료 같은 것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NRF2는 자연에서 만들어지는 우리 파이토케미칼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NRF2 액티베이터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후로 간 암 환자가 멀쩡해져서 온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들이 아마 양질의 NRF2를 만나서 치료 사례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NRF2, 이게 뭘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암에 걸리고 나서부터 이제 찾아보고 또 제품을 만들고 이러면서 느끼는 게 이런 것도 실제 저한테 어떤 행운을 주려고 이런 제품도 만들어지게 되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줬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NRF2는 파이토케미칼이에요. 파이토케미칼이라는 것들이 뭡니까? 요즘 식물에서 나오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오는 화학물질들을 우리가 파이토케미칼이라는 것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파이토케미칼은 주로 색깔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보라색을 띠고 있든지 가지 같은 것도 파이토케미칼이 굉장히 많은데 보라색을 띠고 있다든지
홍당무처럼 이렇게 노란색을 띠고 있다든지 또 뭐 포도처럼 뭐 보라색을 띠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 나타나는 것들이 파이토케미칼의 이제 주요 원료고, 근데 이런 파이토케미칼들은 우리가 식물들을 통해서 이렇게 자연 속에 있는 식물들을 통해서 섭취를 하게 되는데, 우리 몸 속에서는 파이토케미칼이 들어오면 파이토케미칼을 좋은 물질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독성 물질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이토케미칼이 독성 물질로 인식을 하게 되니까 우리 몸속에서는 빠르게 배출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파이토케미칼이 좋은 성분임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배출이 되니까 식물을 통해서 먹어봐야 이게 원활하게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치료만큼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죠. 그러다 보니까 그 대표적인 파이토케미칼 중에 나오는 것이 이제 커큐민인데, 커큐민은 벌써 20년 전에 우리가 5FB라는 항암제를 쓸 때 커큐민하고 병용 투여를 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가 뛰어나게 된 것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커큐민 자체가 우리 몸속에서 이게 머무르는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적절한 약재로다 개발하기가 어려웠는데, 이 메리바라는 회사에서 커큐민을 우리 몸속에 오랫동안 멈추게 해줄 수 있는 이런 기술을 개발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메리바 커큐민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항암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런 약물로 이렇게 사용이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먹을 수 있는 이제 그 파이토케미칼을 먹으면서 우리 몸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작용할 수 있는 이런 기전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액트에는 NRF2를 활성화하는 5가지의 파이토케미칼이 주 원료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섭취성을 편하게 해줬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높은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게 됐고, 여러 용도로 쓸 수 있게 된 데다가 이게 하루에 한 번에 한 알 내지 2알로 다 복용을 하게 되니까 그 경제성을 아주 이렇게 입증하게 된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액트에는 쉽게 설명을 하면은 5종류의 파이토케미칼이 NRF2를 활성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NRF2 메신저를 통해서 슈퍼옥사이드 디스무타제, 글루타티온, 카타라제, 우리가 우리 몸속에서 만들어지는 그 항산화제를 아주 극대적으로 활성화시켜서 이게 항암이나 흉터 조직이나 산해 스트레스 작용이나 염증이나 이런 것들을 없앨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는 제품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약품이 아니잖아요. 건강기능식품이잖아요. 건강기능성 식품을 이걸 어떻게 믿고 쓰느냐 해가지고 저희가 실제 이 제품을 만들어서 임상을 했어요. 어떤 환자들한테 주로 임상을 했냐면 CRP가 높은 환자들. 그러니까 염증 지수가 높은 환자들한테 액트엔을 투여했을 때 이 지수가 정상으로 떨어지는 것들이 그대로 임상적으로 마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임상적으로 이제 여기에서는 아직 임상을 안 한 부분도 있고 임상을 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CRP가 높은 환자들, 염증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한테는 참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제품이구나, 이런 것들을 확신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만성 염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예요? 만성 통증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증을
제거해 주는데 아주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입증이 돼 있어 가지고 현재 오늘 사실은 이 강의를 맡아서 해주려고 했던 양시형내과 원장님 같은 경우가 다른 제품은 안 써도 이 제품만큼은 그 염증을 억제해주고 이런 부분에다가 아주 좋은 효과를 내면서 치료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항암을 하고 있는 환자들한테도 임상 효과를, 폐암 환자니 간암 환자니 이런 환자들한테 좋은 임상 효과를 가지고 병원에서 이렇게 대학병원에서 어떻게 하지 못했던 환자들이 잘 현재까지 관리되고 있고 이런 형태도 만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류마토이드 환자들을 통증에서 해결해주고 변형을 막아주고 이런 상태를 유지해 줄 수 있는 이런 그 제품이 되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하면 주문 단위도 이게 보통은 일반적으로 보면은 클리닉에서는 뭐 5개, 뭐 10개 뭐 이렇게 쓰는데 여기서는 주문 단위가 100개, 뭐 200개 이런 단위로 다 주문을 해서 쓰게 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액티엔 성분 함량을 보게 되면 올굼에 커큐민이 200mg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양시형내과 원장이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 내용은 주로 NF-카파비를 억제해서 암 신생혈관을 차단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들을 이제 밝혀놓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브로콜리에 설파라펜이 100mg 들어가 있는데 NRF2하고 MAPK는 마이토젠 액티베이티드 프로테인 키나제라, 미토겐 활성 단백질 인산화 효소라 그래가지고 우리 몸속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단백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백혈병 치료 효과를 보여준다든지, 녹차의 카테킨과 EGCG를 포함하고 있어서 대장암을 재발 방지를 해주든지, 그 다음에 밀크시슬의 실리마린을 50mg 포함하고 있어서 간 독성을 없애주는데 유용하게 쓰인다든지, 비타민 C가 이제 작용, LRF2 작용을 강화시켜주고, 이게 흑추라는 것들은 이 흡수를 촉진시켜주지만 작용 시간을 이 성분의 하나, 둘, 셋, 넷, 요 5가지가 서로 성분이 가장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러니까 24시간 이상 계속 작용할 수 있는 이런 기전을 만들어주게 된 그 성분 함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섭취를 하기 위한 것은 초기에는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2알씩 일주일을 복용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1알씩 복용을 하고, 그 다음에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하루에 4정씩 해서 아침 저녁으로 한 달간을 4정씩 섭취 후 그 다음에 1알씩 줄여가는 이런 방식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암 환자는 이게 NRF2는 암을 억제시키기도 하지만 또 암을 또 발생시키기도 하는 양날의 칼날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암 환자가 복용을 원하는 경우는 시점을 어디에다 두고 있냐고 하면은 대개 케모세라피 환자인 경우는 케모세라피가 끝난 일주일 뒤 이런 식으로 다 시점을 잡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NRF2란 게 뭐냐? 인체 항산화 활성화 효소의 핵심 물질인데 이게 캔서를 예방한다라고 정확하게 나와져 있고, 그런 기전은 여기서 진 유전자에서 페이스 2에 작용하는 효소, 그러니까 NQO1, GST 뭐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켜서 캔서를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작용을 한다는 것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NRF2 전사인자는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우리가 가장 만병의 원인이라는 게 산화 스트레스를 쓰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항산화제를 쓰는 게 산화 스트레스를 없애기 위해서 쓰는 거고, 감소시키고 염증 신호 전달을
차단해줌으로써 염증을 억제시키고 중요한 것은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현대인의 가장 고치기 어려운 질병들은 대부분 미토콘드리아 손상 질환들입니다. 그래서 NRF2 액티베이터는 활성화시킨다는 얘기인데 NRF2를 활성화시키는 물질들은 파이토케미칼인, 커큐민, 설프라페인, 실리마린, 카테킨 등이 NRF2를 활성화시킨다는 얘기입니다. NRF2 액티베이터가 NRF2가 활성화하게 되면 미토콘드리아 대사가 정상화됨으로써 인해서 여러 가지 지금 만성 질환으로 많이 대두되고 있는 그 미토콘드리아 손상 질환인 파킨슨이나 치매나 이런 환자들한테도 아주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고 산화 환원 균형 작용을 해서 ROS 활성산소 수준을 뚝 떨어뜨린다는 얘기가 되고 그다음에 사이토카인을 생성을 억제한다. 이게 염증성 사이토카인 지금 코로나가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폭발적으로 늘어서 폐 부분에 특히 이제 호흡기기란 부분에 폐 기능을 아주 전멸화시키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급작스럽게 사망할 수뿐이 없는 업들 때문에 코로나가 아주 위험하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도 코로나를 코로나의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이 임상적으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이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게 우리가 이제 요즘 질병이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한다 그러는데 여기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미토콘드리아 대사 정상화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미토콘드리아는 이렇게 생긴 것으로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주요 기능이 ATP를 생성한다는 거죠. 에너지를 생성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활성산소를 생성 및 제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세포 자가 사멸 조절, 세포를 이걸 죽여야 된다, 살려야 된다 하는 것들을 조절 기능을 가지고 있고 칼슘 신호 조절, 통증에 역할을 할 수 있는 칼슘 신호 조절을 가지고 있고 호르몬 합성 조절, 세포 염증 반응 조절을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미토콘드리아입니다. 근데 많은 여기 이제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서 지금은 세포 하나의 미토콘드리아가 몇천 개씩 있다는 것들이 다 알려지고 있지만 옛날에는 생화학 책을 보더라도 세포 내에 미토콘드리아가 그려져 있는 게 그냥 많이 그려져 있어 봐야 한 10개 이상 그려져 있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는 이 정도뿐이 없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세포 내에 우리가 심근세포 같은 경우에는 미토콘드리아가 세포 하나에 약 3,000개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만 3,000개가 들어가져 있어요. 근데 이 3,000개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정상적인 미토콘드리아라고 그러면은 약 200마일의 속도로 그 세포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밝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ATP를 내고 안 내고를 알 수 있는 것은 세포 내에 미토콘드리아가 제 기능을 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를 찾아내는 방법이죠. 근데 저희 검사기기 중에 BIA라는 검사 장비가 있습니다. 근데 BIA의 검사 장비를 보게 되면 어떤 측정 항목이 있느냐 하면 바디 캐퍼시턴스라는 측정 항목이 있어요. 이 숫자가 정상적인 미토콘드리아가 자기 몸속에 세포 속에 정상적인 하나의 세포 속에 정상적인 숫자를 가지고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몸속에서 올렸다 내렸다를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기능이 떨어지면 줄어들게 되고요. 몸의 기능이 정상화되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냥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미토콘드리아의 숫자를 많이 늘리기 위한 방법이 운동이고요. 그 다음에 그 운동 중에서도 이게 체온을 정상적으로 만들어 놓는 게 미토콘드리아를 조절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일본에서 많이 연구되어 있는 거고. 근데 바디 캐패시턴스라는 항목을 재보게 되면 우리가 미토콘드리아가 정상이라는 사람들은 500에서 1000 피코프라드의 에너지 레벨을 항상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미토콘드리아가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이게 500이 아니고 300으로 떨어져 버려요. 300, 400으로. 500 이하로 떨어져 버려요. 그런 사람들은 이 사람이 바로 미토콘드리아가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고, 미토콘드리아를 정상화시켜 줄 수 있는 NRF2 액티베이터를 놓아주게 되면 바디 캐패시턴스가 올라가는 것을 바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오늘 여기 이제 수도권 일보 이 신문에도 이게 오늘 발행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했습니다. 기자가 와가지고. 근데 여기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당신은 뭐 때문에 이 모발 검사를 이걸 하게 됐느냐 이런 얘기를 그 기자가 물어봤어요. 근데 가장 큰 이유는 멀쩡하게 생화학을 전공하고 멀쩡하게 제약회사를 다니면서 LG 연구실에서 개발부 쪽에서 좋은 상품도 개발하고 그러고 있는 사람이 왜 이게 다 집어치고 창업하고 나와가지고 메디넥스라는 회사를 차렸느냐 이렇게 물어보길래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 하면은요, 의약품을 개발하고 의약품을 많이 만들어내고 유전공학 제품을 만들어내고, 제가 LG 있을 때 휴먼 그로스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품들을 개발해서 외국에 팔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봐야 질병은 점점 더 생겨나고 있더라. 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이해를 잘 못하겠다. 그래서 근원적인 질병이 생겨나는 원인이 무엇인지가 이게 세균체만 가지고 세균에 의해서 나오는 것만 아니고, 실제는 질병이 일어나는 것은 그냥 가장 쉽게 생각하면 내가 아파요. 그러면 뭐부터 재요? 체온을 재잖아요, 체온을. 예? 그러니까 체온이라든지 혈압이라든지 이런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항상성에서 꼭 규정되어 있는 이 항상성이 깨졌을 때 질병은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항상성이 깨지지 않았다 그러면 질병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항상성이 깨지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사람의 몸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세포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제 더 얘기하면 단백질, 예? 지방질, 비타민, 미네랄, 물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좀 더 들어가 보면 이제 일정한 탄소, 수소, 원소 이런 마그네슘 이런 원소들로다가 이제 구성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구성이 교과서에 보면 우리 몸의 구성표에 대해서는 어느 것이 정상이다라는 것이 딱 나와져 있어요. 의과대학 교과서에도 나와져 있고, 우리 중고등학교 화학, 그러니까 생물 교과서에서도 나와져 있어요. 자연과학 교과서에서도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원소 분석을 하는 것이 질병의 치료를 하는 게 원칙이구나 해서 이게 모발 분석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몸의 원소 분석을 해서 질병의 원인을 찾아내는 쪽으로다가 생각을 해왔던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쪽으로 하는 게 BIA라는 것도 간단하게
그러면 미토콘드리아가 내 몸속에 미토콘드리아가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검사를 해볼 수 있는 장비가 있다 그러면은 쉽게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질병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능의학 그 과정에도 보면은 질병에 대한 개념부터 몸은 어떤 식으로 작용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게 그런 부분의 원리, 원소의 원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약 20시간 정도 이렇게 강의를 제가 이제 스스로 하게 되고, 그거에 떨어지게 되면 이제 이게 어떤 질병이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단지 생화학을 전공한 사람 중에 하나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정상이 무엇이냐를, 뭐가 정상이냐를 알기 위해서만 연구를 하고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가족들의 질병을 고쳐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저부터 암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잘 관리를 하고 있고, 오히려 저부터 제가 이제 주로 다니는 병원이 아산병원인데, 아산병원에 치료하시는 선생님이 정말 잘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칭찬을 해주고 있는데, 먹어요 그러면은 먹는다는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 절대 건강기능성 식품이냐 한약재는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간 전문이기 때문에 더 그렇겠죠. 그렇지만 저는 제가 알아서 그냥 챙겨서 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에서 NRF의 역할은, NRF는 그 세포의 산화 항상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항상성을 항상 유지시켜요. 세포의 가장 기본이 되는 미토콘드리아의 항상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미토콘드리아 막이 에너지를 내는 거거든요. 미토콘드리아 막에서 수소이온 하나가 떨어져 나가면서 기울기가 형성이 되면서 38개 ATP가 만들어지는 에너지 과정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막의 잠재력과 ATP 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NRF2입니다. 그리고 NRF2는 지방산 산화에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구조적 기능적 무결성을 지원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망가지는 것을 스스로 리페어하는 보완 기능을 하는 작용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NRF2 활성화제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손상되었을 때 유익한 효과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손상되었을 때 나타나는 질병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치료하기 어렵다고 하고 있는 루 게이릭이라든지 또 파킨슨이라든지 이런 질환들이 전부 여기에 해당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그런 미토콘드리아에 손상됐을 때 쓸 수 있는 적절한 약제들이 개발되어 있나요?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쓸 수 있는 기반은, 그 사람들은 그냥 나 그러면 어떻게 해? 나 이게 약도 없대 이렇게 하고 있나요? 쓸 수 있는 기반은 파이토케미칼에서 만들어주고 이런 NRF2 활성화제를 통해서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뇌 기능을 파킨슨에 쓴다는 얘기는 뇌 기능을 정상화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게 파킨슨 환자가 와야지 내가 이거를 하지, 이게 치료를 해주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좀 이렇게 엉뚱하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입시예요, 입시. 학교는 다니다 말다 했는데, 이게 수험생들은 수능 시험을 치고 대학 입시를 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브레인이 가장 정상화될 수 있는 이 기능을 만들어줘야지 돼요. 이런 기능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 이런 NRF2 액티베이터를 그냥 줘면 되는 거예요. 한두 달이라도 이걸 쓸 수 있게 해주면은 훨씬 더 좋은 효과를 전 나타난다
나타낼 수 있다라고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NRF2는 미토콘드리아가 NRF2에서 이게 O2 산화 산소 산소가 되겠죠. 이게 MNSOD라고 해서 이거를 통해서 이제 이게 H2O2로다가 이제 안전한 물질, 그러니까 프리 라디칼에서 안전한 물질로 변화가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NRF2 킵스와 킵스라는 단백질과 결합된 NRF2, 이 NRF2들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조절을 해줘가지고 항산화 효소의 그 상형 조절로 인해서 이 균형을, 이게 핵 속의 균형을 바로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게 네페린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런 데서 이제 그 네페린이라는 것이 이게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연뿌리 있죠. 연근, 연뿌리에서 나오는 성분이 네페린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어요. 이것도 파이토케미컬 중에 하나예요. 근데 NRF도 신호 경로를 보호작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를 정상화시켜 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한약자의 암 치료하는 데 있어서 한약재의 연뿌리는 꽤 유용한 약재로 쓰여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NRF2가 그 작용을 하는 것은 이게 뭐 여러 가지 그 작용을 하고 있지만 이 전사인자를 통해서 유전자들의 전사를 그 유도해 주는데 그 유도해 주는 게 힘옥시게나제, 이 효소,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서 꼭 만들어지는 항산화 효소들을 유전자들의 종류를 이렇게 활성화시켜 주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카탈레이즈를 활성화시키고 글루타치온 에스트랜스포타제라는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키고 NQO1 효소 해가지고 글루타치온 형성에 관여하는 효소를 활성화시켜 주니까 간장약이 쓰이는 게 가장 많이 쓰이는 게 간장약으로 많이 쓰이는 게 글루타치온이거든요. 근데 이 병원에서 요즘 클리닉에서 쓰는 거는 글루타치온을 간장약으로 쓰기보다는 그 열앰프식을 까서 백옥주사로 쓰이고 있죠. 간 기능이 좋아지면 얼굴색이 뽀얀해지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역할이 NRF2가 활성화됐을 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NRF2 활성화제는 이 그 파이토케미칼 제제는 우리 몸을 건강하게 난치성 질환을 치료해 주는데 아주 꼭 필요한 물질로 쓰여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미국에서 만들어낸 건데 이게 NRF2가 뭐냐 하는 것이 안티옥시던트 항산화제라 그러면은 하나가 프리 라디칼 하나를 없애는데 이 하나가 NRF2는 이게 100만 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제가 간암 환자면서 얼굴색이 간암 환자가 아니라고 전부 하고 있는 게 제가 액텐을 아침 저녁 꼭 하나씩 복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이 그 안티옥시던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을 이게 100만 개씩이나 우리 몸속에서 간 기능을 정상화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으니까 저희가 얼굴색이 병색이 없고 멀쩡한 색깔을 띠고 있는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검사상으로다가 제가 이제 4개월마다 관리를 받고 있는데 혈액검사상으로다가 거의 간 기능에 대한 지표가 정상이에요. 저는 간암 환자이고 간경화까지 가 있었던, 그러니까 저를 이제 진단했던 제일 처음에 의사가
우연치 않게 이제 그 간 초음파를 하면서 이게 뭐가 결절이 많이 보인다 해가지고 이제 CT를 찍게 됐고, CT를 찍었더니 간 전체에 암세포가 있다라는 이제 판결을 받았고, 그러니까 간 전체에 있으니까 수술을 어느 일정 부위만 있으면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제 이게 쇼크를 여러 번 받는데 저는 덜 받았어요.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가족들이에요. 그리고 제 집사람이고. 왜냐하면 제 집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은 간 이식을 안 하면은 이제 곧 죽을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쇼크는 그 사람들이 받는 거죠. 저는 아니 안 하면 어때? 살 만큼 살았으면 됐지. 이만큼 사는 것도 지금 제가 이제 65이니까 이 정도면 괜찮지 뭘 자꾸 뭐 저거 해. 옛날 같으면 이만큼 산 사람도 없었을 텐데 요즘은 뭐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 이식을 안 하면 우리 집사람이 이제 이식을 안 하면 가능성이 없느냐 그랬더니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이식 안 한다. 그냥 아프면 그냥 아픈 대로 있다가 죽겠다. 시술을 안 한다. 간 이식을 받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족 간의 이식분이 없어요. 옛날에는 뭐 중국 가서 뭐 해온다고 그랬는데 중국 이제 옛날 얘기예요. 가족 간에 그 뭐 멀쩡한 아들을 간을 잘라서 뭐 달라고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이식 안 하고 그냥 할 수 있는 거 가장 그 최선에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나온 것이 이제 색전술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색전술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색전술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안 아픈 줄 알았어. 근데 이거 하고 났더니 어마어마하게 아픈 거예요. 그 의식이 있는 상태로 해서 들어가요. 색전술은 마취는 하지만 의식이 다 있어요. 왜냐하면 색전술을 하면서 호흡을 가지고 자 숨을 들이마시세요 그러면 본인이 숨을 들이마셔야 되고, 숨을 내쉬세요 그러면 숨을 내셔야 되고, 숨을 멈추세요 그러면 숨을 멈춰야 되고, 이런 순간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그때그때 시술을 하니까. 근데 그 뭐라 그러냐면 아프면 얘기를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건 뭐 다 아프겠지 하고 그냥 통증을 있는 대로 참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얼굴이 막 찌그러지겠죠. 너무 아프니까 얼굴이 찌그러지고 땀도 흐르고 그러니까 이제 많이 아프세요. 그래서 많이 아파요. 그래놨더니 아프면 얘기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진통제를 이렇게 많이 놓으면서 이제 좀 나아졌어요. 그러니까 네, 좀 나아졌어요. 이런. 근데 그거 끝나고 나서도 와가지고는 이게 뭐 일주일 내내 먹지를 못하겠어요. 이게 통증은 계속 오고. 그러니까 뭐 이 속이 그 뭐 어떻게 아프다 그러나 이게 어떻게 아프다고 표현을 잘 못하겠어. 근데 식은땀은 계속 나요. 하여간 이게 너무 아파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색전술을 하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은 이제 다 죽었는 줄 알았는데 색전술 한 번, 두 번 하고 방사선 치료하고 그래놨더니 그 암세포가 거의 다 사멸된 것 같다. 앞으로 또 생길 거가 있지만 1차적으로는 괜찮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 생겨요. 암세포가 이게 보면은 이제 큰 거는 이미 제거할 수 있지만 현대의학에서는 눈으로 보이는 암세포는 다 없앨 수 있어요. 눈으로 보는 암세포는. 우리 그 하원장님 있지만 많은 그게 암세포들이 큰 저거를 가지고 있어도 눈으로 보는 건 다 없앨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미세암이에요. 이거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거는
결국은 자기 자신의 관리를 통해서 할 수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 없애는 과정을 이렇게 과정을 하면서 원장님은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을 또 하려고 그랬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 안 나타나지? 하여간 잘 관리를 하고 있네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액트엔을 이미 복용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NRF2는 아주 헬시하게 영 피플로 만들어주는 것이 NRF2다. 그래서 미국에서 광고하는 게 필름을 보게 되면은 이 뭐라 그러나 그 진시황이 불로초를 원하는 것처럼 NRF2가 꼭 불로초 같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젊어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NRF2가 파이토케미칼들이 하는 것들을 저희는 제가 붙여놓은 거 이게 화학적으로 나오는 거는 케모 프로텍션, 화학적 방어 작용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케모 프로텍션이라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약물 치료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NRF2는 여러 가지 이게 뭐 그 약물이나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살 수 있는가, 롱데비티하게 살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우리 몸속에서 NRF2다라는 것들을 설명을 드리고요. 근데 이 NRF2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는 거는 파이토 뉴트리언트를 먹는 거고 운동하는 거예요. NRF2는 이거 외에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암 환자들도 운동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NRF2 작용이 세 가지로 크게 요추하는 게 옥시데이티브 스트레스, 산화 스트레스를 딱 억제시키는 거고, 프로테인 어그리게이션, 단백질이 응집되는 거, 예? 이것을 딱 억제시키는 겁니다. 그 단백질의 응집, 어그리게이션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질환들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이게 순환기 계통의 이제 질환들이 주로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염증을, 인플라메이션을 딱 억제시키는 작용, 이 세 가지가 주요 작용입니다. 그래서 그 해독을 하는 작용도 간에, 이게 이제 간세포 내에 있는 건데, NRF2가 GST, UDP, HO1, 그 다음에 구리 아연, SOD, 퍼럭시, 독신 이런 것들을 스스로 만들어내서 해독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니까 우리가 해독약으로 쓰이는 게 타치온이 있지만 타치온보다도 그건 훨씬 더 스스로 이렇게 안에서 이게 그 NRF2를 액티베이터를 놓음으로 인해서 글루타치온을 스스로 만들어서 그 활성화시켜서 해독을 해줄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게 여기 여러 가지 이제 스트레스로부터 담배, 뭐 감염, 염증, 뭐 이런 이게 폐암 환자의 스트레스로부터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나 천식 폐암의 치료에도 이 NRF2를 통해서 표적 유전자 기능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항산화제, 친전자 해독, 프레테어전 기능, 염증 억제, 세포 자살 억제를 활성화해서 이런 것들을 치료한다는 기전들이 논문으로 계속 발표되어 나오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액트엔이라는 제품을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지만 액트엔이 효능이 어떻게 되어 있나를 한번 살펴봤어요.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액트엔은 단지 NRF2만 활성화시킬 따름입니다. 기능은 액트엔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NRF2를 활성화시켜 주는 거가 가장 큰 작용이에요. 근데 NRF2 활성화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자가 면역 강화, 염증 억제, 암 화학 보호작용,
피부질환, 건선이라는 이런 물질, 간질환, 알코올성 간질환, 급성간염, 지방성 간질환, 비알코올성 지방성 간질환, 장질환, 그 다음에 당산화물, 당뇨질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스스로 억제 치료를 해줄 수 있는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 것들이 밝혀졌고, 성분 함량은 이런 성분을 가지고 그 NRF2를 활성화시켜서 이런 질환을 만들고 있다는 것들이 정리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NRF2는 캔서에 정말 쓸 수 있다. 이게 이제 커큐민, 레스베스트롤, 카테킨, 그 설파라폰 같은 것들이 암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것들로다가 그 뭐 인터넷 같은 것들을 찾아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게 이런 NRF2가 액티브, NRF2 액티브 이런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 The Cancer Preventing Role of NRF2 해가지고 NRF2가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Cancer Promoting Role of NRF2, 캔서를 증강시켜주는 역할도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양쪽의 것을 잘 알아서 그 투여해 주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NRF2 인듀서로다가 암이 생기지 못하게 하는 작용이 있고, 그 다음에 NRF2 억제제에 의해서 그 암세포에 대한 항암 치료를 하는 작용이 있고, 그래서 요즘은 암 치료에 NRF2를 통해서 그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왜 이런 것들이 천연 유래 화합물에 대한 NRF2 조절제 파이토케미칼들이 어떤 작용에 의해서 암 환자들한테 암세포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암 줄기세포에 파이토케미칼들의 더 서로 다른 효과들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캔서 스템셀이라고 얘기하죠. 암 줄기세포에. 그래서 제가 치료되고 있는 병원에서도 1년, 2년이 지나도 괜찮거든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파이토케미칼을 통해서 줄기세포를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례를 알려줌으로 인해서 또 다른 치료 사례들을 만들고 있고,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메디람 그 암 센터에서도 NRF2를 이용해서 치료를 했더니 정말 효과가 좋아지더라 하는 것들을 이렇게 밝혀내지고 있고 그런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암 줄기세포에 어디로 주로 작용을 하냐 봤더니 윈트 시그널링, 너치 시그널링, 해지오크 시그널링, 이게 암 줄기세포가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이런 것들을 그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제니스테인, 레스베라트롤, 커큐민 이런 것들이 노치를 억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눌러주잖아요. 여기는 윈트 시그널을 억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커큐민이. 해지오크 시그널을 억제하는 것으로 되죠. 암이 발현되는 것을 온코젠을 이미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체내에서 저는 꾸준하게 NRF2 액티베이터를 복용함으로 인해서 이런 작용이 나타나니까 미세암이 암세포로 가는 것들이 늦어지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잘 관리가 되고 있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특이적 분자 기전을 통해서 종양에 있는 암줄기 세포들을 죽일 수 있는 파이토케미칼들이 이미 EGCG, 피페라핀, 이게 흑허추에 있는 겁니다. 네, 설프로펜, 콜세틴, 레스베라트롤, 제니스테인, 커큐민 이런 것들이 이미 다 밝혀져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NRF2 related disease 해가지고 NRF2와 관련되어 있는 질병들, 그러면 여기 이제 쉐어드 진, 유전자를 같이 하고 있는 거하고 symptom similarity, 같은 증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커머비디티 해가지고 이제 이게 그 두 가지 이렇게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들을 하는 것들이 이게 퍼렁불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파킨슨과 헌팅턴이 거의 더 유사 질환이다라는 것들이 이렇게 밝혀지게 되고 여기에 이제 그 근위축증이죠. ALP, ALS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 거고 카디오바스쿨라 그다음에 그 당뇨 그 글루코스 메타볼리즘 당뇨 폴모너리 쪽 그다음에 소화기관 그쪽 그다음에 캔서 쪽 네오플라즘 쪽에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 밝혀져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이 디지즈 앤드 디지즈 릴레이션십에서 이런 연관성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들을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NRF2R가 안티옥시던트 뭐 이런 그 사이토 프로텍티브 팩터 이런 걸 가지고 옥시데이티브 스트레스, 일렉트로필릭 스트레스, 인플라메터리 스트레스를 조절을 해서 늙는 거, 에이징이라든지 아스라이티스 디지즈, 관절증이라든지 카디오바스쿨러 디지즈, 심장질환이라든지 아이 디지즈, 뭐 HIV 인펙션 뭐 이런 여러 가지 질환들에 쓰여질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다양하다는 것들이 이미 밝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를 쭉 검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우연치 않게 이 탈모에 영향을 주고 NRF2가 탈모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들을 그림으로 다 찾아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모발 성장이나 멜라닌 생성 유지나 탈모 예방에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게 정상 모발이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이렇게 병든 과정이 되면 이게 모발이 제대로 나오질 않게 되고 그걸 통해서 NRF2가 병들어가는 과정을 억제시키고 ROS를 억제시켜서 정상적인 모발로다가 건강한 모발을 만들어낸다라는 것들이 이게 밝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NRF2 액티베이터는 결국은 탈모에도 쓸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하는 얘기가 아버지 머리카락이 더 난 것 같아. 그래? 난 잘 모르겠는데 아버지 여기 홍 했는데 많이 까매지고 더 낮은 것 같아. 그래서 그러면 이런 역할도 있었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탈모 방지 메커니즘이 이미 밝혀져 있어요. 논문을 통해서 밝혀져 있는 것들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자가포식, 오토파지라는 게 굉장히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오토파지는 우리가 병들면 굶으면 낫는다 이런 거 있죠. 예? 이게 영양결핍, 바이러스 감염, 유전독성 스트레스와 같은 다양한 스트레스 조건에 반응해서 세포의 성분 및 손상된 세포기관을 재활용하는 목표로 하는 이화 작용 과정이 오토파지예요. 근데 이 오토파지 과정이 안 이루어지게 되면 질병이 나타날 수뿐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런 오토파지 과정을 활성화해 주는 것이 NRF2라는 것이 밝혀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가포식 작용이 고장나면 질병이 발생돼요. 자가포식을 한다는 얘기는 세포의 노폐물 처리가 가능하고 적절히 활용을 하면 암 예방, 퇴행성 신경질환 치료에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오토파지 기능을 NRF2가 활성화시켜준다는 것이 논문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조절 기전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과 자가포식의 연관성 해가지고 자가포식의 작용으로다가 비알코올성 지방간들, 알코올을 전혀 안 하는 사람들이 간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치료의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이렇게 논문에서 발표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경세포 보호작용이에요. 신경세포 보호작용을 해주는 것은 우리가 파킨슨이나 이런 데서 쓰여질 수 있는 부분들이 NRF2 활성화하게 되고 이걸로 인해서 이 신경세포를 보호해주는 기전이 이게 도표로 밝혀져 있는 거고, 그 중에서 이게 우리가 이제 성상세포라고 했는데, 이 미세 악여세포가 미세 악여세포가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해서 이게 A1 활성 성상세포를 만들어내고, 그램으로 인해서 신경세포 기능을 떨어뜨리고, 히스토들기 신경교 분화작용을 떨어뜨리고, 신경교 이동을 떨어뜨려서 결국은 파킨슨 같은 질환을 일으킨다는 기전이 나와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파킨슨병을 예방하는 성상교세포의 그 NRF2의 작용도 나와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코로나 허구의 작용도 이게 설명을 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당뇨에서도 어떤 기전인지 그 당독소와 관련된 기전도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당뇨병에도 쓸 수 있다라고 해서 액트에는 NRF2 액티베이션을 시키는 게 액트엔인데, 액트엔은 이 해독 효소 활성화라든지 면역 조절 작용, 스트레스 억제 작용, 염증 억제 작용,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세포의 노화를 억제시키고 암을 예방하고 여러 가지 질병에 치유할 수 있는 부분으로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분으로다가 이렇게 복용을 하게 되면 치료 효과를,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은 이런 각각의 논문들을 전부 다 선생님들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1시간 동안에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